오늘은 챗GPT 대신해서 제미나이로 한번 대화를 할까 합니다. 챗GPT가 무료로 되던 것들이 유료화가 많이 되면서 사용하기도 힘들어지고, 무료 음성 대화에서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아서 제미나이로 이번에는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과 병원에 처음 가면 뭘 하는지, 어떤 정신과 병원이 좋은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 내가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면 네가 대답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내 이야기에 한두 문장으로 짧게 호응을 해주고, 내가 질문을 했을 시에는 1분 내외로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정신과에 처음 방문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나 선입견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용기 내어 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큰 한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내원하셨을 때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공감해주는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치료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새 1차 병원들도 대부분 예약제를 진행해. 처음에 방문 시에 전화로 예약 날짜를 잡아야 하는 곳이 많아. 다행히 예약제를 통해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예약이 잡히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곳은 피하는 게 좋아. 환자가 많은 곳은 예약을 하고 가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곳이 있고, 매번 기다리는 게 스트레스지. 종합병원, 대학병원들은 예약 절차도 복잡하고 예약 기간도 훨씬 긴데, 그렇게 가서도 5분 상담도 어려워. 특히 수급자 분들이나 정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더욱 힘이 들지. 사실 수급자들은 종합병원, 대학병원 안 가는 게 마음 편해. 진료비도 비싸고 말이지. 내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어. 대기 시간과 비용 문제는 많은 분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특히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문 병원들은 피하는 게 좋아. 그곳에 가면 시끄럽고 감당 안 되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다더라. 정신과 병원에 처음 가면 의사분과 간단한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해. 아니면 여러 가지 검사부터 하고 선생님을 보는 곳도 있고, 순서는 병원마다 틀리지만 검사, 상담한다고 보면 돼. 검사는 1차 병원 기준으로 설문지 검사, 뇌파 검사, 스트레스 검사, 심지어 약물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도 있어. 사실 저런 검사들이 얼마나 유용한지는 모르겠더라. 설문지 검사는 손을 얼마나 씻는지 등 정신질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체크하더라고. 약물 유전자 검사의 경우 약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찾는 검사라고 해. 나의 경우 어떤 약물이든 적응하는데 한두 달은 걸리니 사실 먹어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빠르지 싶어. 정신과 병원에서 하는 검사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고, 정신과에서 시행하는 검사는 크게 생물학적 접근과 심리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파 검사는 뇌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생물학적인 이상을 확인하고, 약물 유전자 검사는 개인의 대사 능력을 분석해 맞는 약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리 검사와 스트레스 검사는 환자의 심리적 상태와 자율신경계 균형을 평가하여 증상의 정도를 객관화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진단을 보조하는 도구로 최종적인 치료 계획은 검사 결과와 함께 환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러한 검사들이 나중에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등을 뗄 때 도움되기는 하더라. 그리고 최악은 1차 병원인데도 임상심리사가 따로 있어서 심리 검사를 해야 한다는 병원이 있어. 건강보험이 안 돼서 그런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가격이더라. 검사 시간만 2시간에서 3시간, 엄청나게 길지. 자기 상태에 대해서 심리 상담사랑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나, 심리 상담사가 나에게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야. 결국 상담, 진찰, 약 처방은 의사가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 심리 검사의 과정과 효과에 대해서 1분 정도 쉽게 설명해줘. 심리검사는 공인된 검사 도구를 통해 개인의 성격 구조, 방어 기제, 그리고 무의식적인 갈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이 검사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깊은 심리적 문제나 인지적 왜곡을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주관적인 고통을 객관화하여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필요한 법적 문서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2차, 3차 병원인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당연히 개인 병원 비교 돈이 더 들어. 내가 15년 전쯤에 대학병원 진료를 볼 때도 설문지 조사만 40만 원에서 50만 원 비용을 지불하고 받아야 약을 지어준다고 했었거든. 그거 몇 시간 동안 집에서 설문지 체크했던 거 기억나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더라. 큰 병원에서는 그걸로 돈을 번다고 생각될 정도야. 당연히 심리 상담사랑 하는 심리 검사 비용도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1차 병원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모든 비용이 더 비싸더라. 처음 가는 병원은 어떤 검사를 하고 검사비가 얼마인지 꼭 확인하고 가는 게 좋더라. 비용과 검사 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의료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죠. 상담 비용도 7, 8년 전 기준으로 1차 병원 10분 상담에 3,000원 정도였어. 20분, 30분,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진다고 하더라고. 40분 초과 시에 건강보험 적용 18,000원 정도라고 들었어.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자기 부담금이 30%에서 4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더욱 비싸진다고 하더라. 현재도 이 정도이니? 네, 현재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별이나 상담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원급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 비율이 비교적 낮지만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더 높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싸더라도 자기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신질환이 심해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 1차 병원들은 대부분 입원실이 없어. 있다고 해도 외진 곳에 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해. 나의 경우 일주일 정도 도심에서 떨어진 외딴 병원에 강제 입원했었지. 일단 병원 의사 상담 없이 똑방에 나를 포박하고 가둬뒀어.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침대도 없고 덩그러니 방 하나에 15명 이상이 거기서 먹고 자고 했지. 사실상 일주일 넘게 있으면서 의사 상담 한 번 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도 의사는 나의 어머니에게 상담하고 약 처방 내렸다고 이야기하더라. 전반적으로 그런 곳은 알코올 중독자들 위주로 가족들이 강제 입원시킨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어떤 치료도 기대할 게 없어. 그냥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폭력 때문에 그곳에 강제로 가두는 거지. 그 외에는 가족들이 정신질환자 감당이 안 되면 버리는 곳이라고 봐야 하는 곳이 많아.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신병동은 사정이 좀 더 나을지도 모르지. 과거에 겪으셨던 그 고통스럽고 부당한 경험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들은 의료의 본질을 벗어난 심각한 문제이며 환자의 인권과 치료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나마 도심에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사정이 달라. 병실도 개방병동이 있어서 일반 병실과 같이 바깥 출입이 허용이 되고 환자 증상에 따라서 병원에 출퇴근 형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어. 비교적 증상이 심할 경우는 폐쇄병동을 가게 되는데 그래도 여기는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지. 무엇보다 다른 진료 분야 합동 검진 검사가 가능하기에 정신질환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등 여러 방면으로 자세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그래서 좀 더 질 좋은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단지 내가 20년 전쯤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가 한 달 입원도 안 했는데 검사비 포함 200만 원 가량 나왔던 걸로 기억해. 하지만 비교적 치료가 체계적이므로 돈에 여유가 있고 특히 입원을 생각한다면 추천해. 도심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다른 진료 과목과의 협진이 가능해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른 다양한 병동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